정력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얼굴부터 굳히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정력이냐? 그런 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니냐고 선을 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80대 어르신들을 오래 지켜보면 정력이 완전히 사라진 분과 여전히 살아있는 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운도 아니고 체질 하나로 설명되기에도 부족합니다. 정력은 나이와 함께 자동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관리가 끊기면서 서서히 꺼지는 기능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정력은 단순히 성욕이나 성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력이라는 건 혈류가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 하체 근육과 신경 반응이 살아있는지, 회복 속도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능력이 남아있는지를 모두 합쳐서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력이 떨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그쪽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활력이 함께 꺼지고 있다는 경고로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80대인데도 정력이 비교적 유지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아침에 몸이 움직일 만하다. 하체에 힘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피곤해도 회복이 된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반대로 정력이 완전히 꺼진 분들은 성적인 관심 이전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버겁고 몸이 늘 처져 있고 움직이기 싫다는 말을 더 자주 하십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몸을 어떻게 써왔느냐의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남성 호르몬을 떠올립니다. 물론 호르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 정력 저하의 핵심 원인은 호르몬 수치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검사상 호르몬 수치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정력이 거의 없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수치는 낮아도 체감 정력은 괜찮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혈관 상태, 근육 사용량, 신경 반응 같은 환경입니다. 정력은 만들어지는 기능이 아니라 유지되는 기능입니다. 혈관이 굳고 혈류가 줄어들면 하체로 에너지가 잘 내려가지 않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며, 수면과 영양이 무너지면 회복 자체가 느려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정력은 빠르게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력이 먼저 사라진 게 아니라 몸을 쓰는 흐름이 먼저 끊어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정력이냐? 라는 생각 자체가 정력을 더 빨리 꺼버린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정력을 포기한 순간부터 몸은 그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움직임도 줄고 자극도 줄고 회복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만 지나도 몸은 정말로 그 기능을 내려놓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관리하면 반응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분들은 실제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력은 부끄럽거나 숨길 주제가 아니라 노년 건강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력이 살아있다는 건 혈관이 아직 기능하고 있고, 신경 반응이 남아있고,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그 기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80대라도 정력은 완전히 끝난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지금 몸의 환경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젊은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꺼져 있던 기능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력은 나이를 묻지 않고 몸의 상태에 반응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게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나이가 1살, 2살 들어서 생긴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초반부터 이미 정력이 거의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80대인데도 아직 반응이 남아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진짜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대부분은 남성 호르몬부터 떠올리십니다.
검사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 아니냐,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물론 호르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 정력 저하의 핵심 원인은 호르몬 감소 그 자체라기보다 호르몬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무너졌다는 데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호르몬 수치라도 어떤 몸에서는 기능이 유지되고 어떤 몸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혈관입니다. 정력은 결국 혈류 문제입니다. 하체와 생식기 쪽으로 충분한 혈액이 내려가야 반응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안쪽이 좁아지면서 이 흐름이 점점 막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정력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혈류 환경이 나빠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근육 문제가 겹칩니다. 특히 하체 근육과 엉덩이, 허벅지 근육은 혈액을 아래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움직임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 근육들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밀어내는 힘도 같이 줄어들고 그 결과 정력 역시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력이 먼저 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체를 거의 쓰지 않게 된 시점부터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남성 호르몬은 낮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서 이 과정이 무너집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호르몬 분비뿐 아니라 신경 회복도 함께 늦어지고 그 결과 정력과 반응 속도가 동시에 떨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나빠진 시기와 정력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가 겹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영양 상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사량이 줄고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동시에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력은 단백질과 지방이 모두 필요한 기능입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도 신경을 감싸는 구조도 모두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먹는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같은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몸은 생존에 필요한 기능부터 우선적으로 살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력이 가장 먼저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무너지면 정력 저하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약해지고 잠이 깨지고 영양이 부족해지는 이 네 가지가 겹치면 나이와 상관없이 정력은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70대 초반에도 이미 반응이 거의 없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80대에도 아직 기능이 남아있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원인들이 대부분 되돌릴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관리하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고 근육은 조금만 써줘도 반응을 보이며 수면은 습관을 바꾸면 개선될 수 있고 영양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 문제를 단순히 이제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실제로 회복 가능한 기회까지 함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력은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기능이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이 무너지면서 가장 먼저 꺼지는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이 경고등이 켜졌다는 건 아직 손쓸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약 하나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다시 살펴보는 관점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력을 다시 살리는데 실제로 반응이 좋았던 음식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극적으로 한번 확 끌어올리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 호르몬 환경을 동시에 살려주는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80대에도 정력이 남아있는 분들을 보면 보약이나 민간요법보다도 이런 기본적인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고 계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가야 할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노년기 정력과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콜린, 비타민 B군, 그리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지방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 전달을 빠르게 하고 근육 반응을 살리며
정력의 바탕이 되는 에너지 대사를 돕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아침에 달걀을 꾸준히 챙긴 어르신들 중에서 아침에 몸이 덜 처진다, 기운이 조금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날 것이나 기름에 부친 형태가 아니라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부담 없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굴이나 등푸른 생선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연은 정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미네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 과정에 관여할 뿐 아니라 신경 반응과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력의 핵심인 혈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생선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일수록 하체 쪽 혈류가 조금씩 살아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주 2, 3회 부담 없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정력과 직접 연결된 음식으로 잘 떠올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노년기 정력 유지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식물성 지방과 항산화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신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정력은 혈관과 신경이 동시에 살아있어야 유지되는데 호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주는 음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루에 2~3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도 충분하고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먹자마자 무언가가 확 달라지는 느낌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조금씩 바꿔주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다가도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면서 아침 컨디션, 하체 힘, 회복 속도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다고 정력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과식이 혈류와 수면을 방해해서 정력을 더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달걀 하나, 생선 반 토막, 호두 몇 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력이 회복됐다고 느끼는 어르신들 대부분은 특별히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빠지지 않고 먹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력을 살리는 음식은 기적의 음식이 아니라 꾸준함을 전제로 한 음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재료를 매일 조금씩 공급해주는 것, 그게 정력 회복의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력을 살리는 음식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어서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반응이 오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를 못 느끼는 이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섭취 루틴과 함께하면 안 되는 습관들입니다. 정력은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혈관과 신경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먹는 시간과 생활 습관이 어긋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공복에 몰아서 먹거나 밤늦게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 지방 음식은 아침이나 점심에 먹을 때 혈류와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고 몸이 그걸 쓰면서 하루를 버틸 힘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가 쓰이면서 수면이 깨지고 그 결과 다음날 정력과 반응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력을 살리고 싶다면 아침과 점심에 집중해서 먹는 게 기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습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고 신경을 과하게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정력을 회복하려는 시기에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는 습관은 혈류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이 혈관으로 전달되는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관과 신경을 동시에 피로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술이 수면을 깊게 방해하고 다음날 회복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력은 잠자는 동안 회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술이 반복되면 회복할 시간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력을 살리고 싶다면 술은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쉬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야식입니다. 밤에 먹는 습관은 정력을 가장 빠르게 꺼버리는 생활 패턴 중 하나입니다. 밤에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 하체 혈류는 더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하체 반응도 둔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력을 회복한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밤에는 거의 먹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습관은 같이 움직여야 효과가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달걀을 먹으면서 커피를 줄이고 생선을 먹으면서 밤잠을 지키고 호두를 먹으면서 술을 쉬는 식으로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꺼뜨리는 생활을 계속하면 몸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력 회복의 핵심은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무엇을 같이 끊느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한 잔 줄이고 술 한 번 쉬고 야식 한 번 끊는 것만으로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이때 느껴지는 변화는 갑작스러운 흥분이 아니라 아침 컨디션이 덜 무겁고 하체 힘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정력은 이렇게 조용히 돌아오는 기능이라는 점을 이 단계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력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분들 마음속에는 비슷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말이냐는 의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80대가 20대처럼 무모하게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력이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던 상태에서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고 기운과 회복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체감하는 분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가 너무 커지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정력이 회복됐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는 날이 늘어나고 낮에 움직일 때 예전보다 덜 귀찮아지고 하체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정력과 관련된 반응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력은 단독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기능이 아니라 몸 전체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같이 깨어나는 기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에 대한 착각을 버리는 겁니다. 노년기 정력은 며칠, 몇 주 만에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몸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과 환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력이 유지되거나 회복된 분들을 보면 언제부터 좋아졌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몸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반응하는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또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점은 정력이라는 기능을 너무 성적인 잣대 하나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력은 혈관, 신경, 근육, 호르몬, 수면, 영양이 모두 맞물려 돌아갈 때 유지되는 종합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력이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한 가지 기능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그 기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쉬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력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년 건강을 판단하는 아주 솔직한 지표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력 이야기를 꺼내기 꺼려할수록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도 정력 문제를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전반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력을 이야기한다는 건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세워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력 회복의 목표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나이에서 가능한 최선의 컨디션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몸이 조금 더 가볍고 움직임이 덜 귀찮고 회복이 조금 더 빠른 상태. 이게 유지되면 정력 역시 그 범위 안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리한 기대 대신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모두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달걀 하나를 챙기는 것,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먹는 것, 호두 몇 알을 꾸준히 먹는 것, 커피를 한 잔 줄이는 것, 야식을 끊는 것.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도 몸은 반응을 시작합니다. 노년기 몸은 강한 자극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력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관리가 끊기면 꺼지고 다시 환경을 만들어주면 반응하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면 그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몸이 반응할 조건을 아직 못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하나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정력은 욕심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 남은 시간의 컨디션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 이걸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